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work이라는 게 F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FG를 중력을 잡아놓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FG를 중력을 잡아놓게 된다면 G에 R 제곱에 라지 m, 스몰 m. 지구를 따지게 되면요, 사람이 쓰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델타 X가 이게 R하고 똑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게 이제 R 방향이고, 델타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R하고 X하고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rk이라는 게, 해준 일이라는 게 요게 G에 R분의 large m, small m 이렇게 우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UG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더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요게 예를 들어서 요 M이라는 질량이 여기에 있다 하게 되면 이걸 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당겨서 여기까지 보내게 되면 최대의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 있을 때는 이 R 값이 제로에 가까이지는 R 값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값이 이렇게 되더라. G가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R이 해당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포텐셜 에너지 값이라는 거는 여기에 요걸 이제 H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MGH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값을 표시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work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FG라는 게 MA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MG라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MG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G 값에 FG가 G 값에 R 제곱에 large m, small m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G 값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요게 G에 R 제곱에 large m 값하고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 가속도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 표면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구 표면에 있을 때의 중력 가속도 값이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R 값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바깥에서 중력 가속도 값을 측정을 해보면 이 R 값이 더 커지니까 중력 가속도 값이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을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힘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라인들이 촘촘하게 돼 있으면 중력 가속도 값이 크고, 요 라인들이 듬성듬성하게 돼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중력 가속도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래비티 필드라고 이렇게, 중력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이 바로 그래비티 필드를 나타낸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요건 이제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비티 필드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무슨 개념하고 지금 유사하느냐면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 그 이제 전기장,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자기장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일렉트릭 그래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은 그래비티 필드 중력장 개념으로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력 가속도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의 값은 거리에 따라서 질량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가 중력 가속도 값이 작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필드 라인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게 되면 요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어떻게 그러냐면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요거처럼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주고, 그래서 여기에 가까우면 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약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설명을 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려줘서 일렉트릭 필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력장이라는 개념을 설명해가지고 우리가 지구 주변에 얼마만한 중력장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중력 가속도 값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한 큰 질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중력장이 강해지려면 요 안에 어떤 우주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크면 중력장이 커지겠죠. 중력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장은 작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에서는 뭐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앞을 미래를 위해서 이걸 미리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제 7-5를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수가 20N의 힘으로 수레를 끌고 100m를 이동하였다. 그런데 가속도를 측정해 보니 전혀 가속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레의 마찰력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걸 한번 보게 되면 수레를 끌었는데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m를 이렇게 끌었다 이거야. 힘을 줘가지고 20N의 힘으로 이게 100m를 끌었는데 가속이 전혀 안 됐다. 그건 바로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게 되면 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준 일은
F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F를 우리가 구해보면 F라는 거는 F에도 1 줬는데 마찰력이 있으니까 F K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게 가속이 전혀 안 된다고 했으니까 MA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출혈의 마찰력을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F 이퀄 FK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 이퀄 FK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찰력이 얼마냐면은 20뉴턴이 되더라. 마찰력이 20뉴턴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끈 시간을 측정을 해보니 10초가 걸렸다. 강수가 한 일의 인류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를 지금 해보면은 지금 이 F의 델타 X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게 보면 20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2 곱하기 10의 세제곱 주를 일을 해줬다 이거죠. 2 곱하기 10의 세제곱 주를 우리가 일을 해줬는데 우리가 인류를이라고 이야기하면 dt 혹은 델타 t분의 델타 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델타 t가 지금 얼마냐면 10초고 요게 2 곱하기 10의 세제곱 주를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률이라는 게 2 곱하기 10의 제곱 와트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 써보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보면은 해준 일이 있고 워크이 있고 그 다음에 델타 키네틱 에너지 델타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플러스 델타 키네틱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전부 합친 게 제로가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F 워크이라는 게 보게 되면 F의 델타 X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걸 쭉 늘어서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G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GH H1 그 다음에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I의 제곱 이것도 1이라고 표현합시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하고 같으냐면은 나중에 MGH2 플러스 2분의 1 K 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하고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어떤 이런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F 델타 X를 해주면 결론식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마찰 에너지가 있더라. 마찰 에너지가 있다. 이러면 요 F의 FK의 델타 X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게 마찰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마찰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마찰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손실이 됐다면
요 앞 여기다가 F에 마이너스 해주고 FK에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가줬다 생각하게 되면 플러스 FK에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7-6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쇠는 높이 500m의 산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제 500m, 이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면으로부터 이게 높이가 500m가 되더라. 500m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키를 막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 30도 각도로, 이게 이제 산이 요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30도 각도라더라. 30도 각도를 비탈진 곳을 따라 산을 내려오고 있다. 비탈진 곳을 내려오기 직전의 속력을 측정해 보니, 여기서 측정을 다 내려와서 여기서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게 5m per sec가 되더라. 비탈진 곳을 내려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게 비탈이 져 있는데, 정상에서 여기서의 속력이 5m per sec다 이거죠. 여기서 내려오기 직전의 속력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VI가 5m per sec다,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미리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비탈길을 내려오고 난 후에 돌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비탈지는 곳 여기에 마찰이 없다고, 이게 이제 여기 쓰는 게 비탈길을 내려오는 동안 눈과 스케의 마찰력, 공기 저항 등은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요점의 위치 에너지가 요점의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요점의 위치 에너지가 요점의 운동 에너지가 됐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요 절침에 내려올 때도 운동 에너지가 지금 있었으니까 2분의 1 MVI의 제곱이 하고 위치 에너지가 MGH,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변했느냐? 이것이 뭐로 변했느냐 하면은 2분의 1 MVF의 제곱으로 변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없애져 주고, 그 다음에 VF의 제곱은 이것도 이래 없애져 주고 요걸 2를 주도록 합시다. VF 제곱은 VI의 제곱 플러스 GH,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VI 제곱을 사면 요거는 이제 5라고 했었으니까 요거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중력각수도 10을 해주고, 요걸 H를 얼마나 됐냐면은 높이가 500m를 했다. 이게 500m.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5,000하고 1만이네요. 1만 25. 1만 25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요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렇게 메타 퍼 세크 제곱이 아니고 메타 퍼 세크,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비록 이제 5m/s로 출발을 했지만 요 밑에 내려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속도가 걸리는데, 그때 속력은 대충 계산해 보면은 많이니까 100m/s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탈진 곳을 내려오고 난 후 100m를 미끄러지다 멈췄다.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위에서는 마찰력을 다 무시했지만 요 밑에는 이제 마찰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 요게 요런 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찰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저거는 보면은 요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쭉 가다가 다 마찰에서 소실이 되고 난 후에 정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서 이제 f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하고 같아졌냐면 f의 델타 x하고 f의 델타 x하고 같아지니까 f의 델타 x 같아지는 지점이 지금 정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다 소실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다 소실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화를 보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다 소실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F라는 게 델타 X의 mv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M을 뭐 한 50kg이다. 이렇게 지금 집어넣게 되면 이게 100m를 갔으니까 요게 200m 이렇게 되는 거고, M이 50 곱하기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분의 만 25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마찰이 이제 이 정도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지금 이제 20m가 작용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 마찰력이 이렇게 크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025 나누기 4 하게 되면 2506 정도 나오네요. 이게 2506 뉴턴. 이렇게 우리가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을 여기 엄격히 이야기하게 되면 FK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운동 마찰력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100m 초당 100m 달린다는 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이걸 지금 얼마 만에 멈췄다고 하니까 100m를 미끄러지다가 멈췄다고 하니까 이게 마찰력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 이게. 어떤 얼음인지 모르겠지만 마찰력이 엄청나게 커야 이놈을
100m를 미끄러지다가 멈추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많이 배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 이런 것은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계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델타 KE, 그 다음에 델타 포텐셜 에너지, 요게 그래비티라고 G라고 쓰고, 그 다음에 델타 포텐셜 에너지 스프링, 이게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요걸 0으로 두고 풀겠는다. 이걸 쭉 늘어서 풀게 되면 F의 델타 X, 이게 키네틱 에너지가 처음의 키네틱 에너지는 VI의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mghi, 그 다음에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나중 거를 계산해 주면 2분의 1 mvf의 제곱 플러스 mghf 플러스 2분의 1 kxf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력이 들어간다. 마찰력이 들어가면 F에 마찰력이 들어가면 이게 요걸 전부 다 이제 요거는 전부 다 에너지 텀이죠. 에너지 텀이기 때문에 F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찰력이 들어갔다면 처음의 해준이라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에서 마찰 에너지를 뺀 것이, 나중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더라.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걸 이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로 해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지금 F 델타 X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요걸 없애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처음의 해준 일하고 처음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찰력을 더해준 것이 요거 앞에 거하고 같더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해놓으면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